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펑션 핸들을 이제 실제로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어저께 한 것 중에서 메인 펑크원 또는 이제 마이 뉴턴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러분 마이 뉴턴이 잘 돌아가신 분들은 실행하는데 전혀 에러가 안 났던 분들은 그걸 쓰면 되겠고요. 혹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메인 펑크원을 열어주세요. 메인 펑크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요게 지금 현재 메인이죠. 자, 요거 메인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한번 함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펑션으로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살려놓기 위해서 save as를 눌러보죠. save as.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앞에다가 fn mynewton이라고 해보죠. 그죠? fn mynewton.m이다. 자, 이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요거 그냥 지워버리고 펑션이니까 펑션. 자, 펑션의 구조부터 먼저 써줘 보죠. 네모괄호 fn mynewton 둥근 괄호 이렇게 한번 써줘 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인풋에다가 뭘 넣을 거고 아웃풋에다가 뭘 넣을지는 그거는 철저하게 사용자가 정하는 거죠. 누가 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요 어떤 함수의 근을 구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인풋을 우리가 뭘로 주는 게 타당할까요? 아마 이 부분 같아요. 그죠? 우리가 메인에서는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함수일 때는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받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x를 한번 넣어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계산을 열심히 하겠죠. 계산을 열심히 해서 그 아웃풋이 뭐예요? 최종 아웃풋이 x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x하고 i를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인풋으로 이니셜 게스를 받아서 아웃풋으로는 최종 솔루션과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우리가 리턴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셔야 되겠죠. 요거는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구조를 잠깐 보니까 이게 약간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매트랩의 함수들은 다른 랭귀지랑은 달리 이렇게 인풋 자리와 아웃풋 자리가 이퀄을 중심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라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풋으로 x가 들어가서 아웃풋으로도 x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가 저런 걸 소위 이제 인풋 아웃풋이라 그러죠. 인풋도 되고 나올 때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우리가 의도한 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줘 보죠. x0로 놓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줘 보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라인 수는 조금 늘어났지만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 개수를 받아서 들어가자마자 x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x만 갖고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장하시고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자,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제가 항상 함수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자꾸 쓰려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x니까 철저하게 여기도 x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계속 일부러 자꾸 다른 이름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fn mynewton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메인이었던 게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메인을 함수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뉴턴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봤으면 참 슬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턴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분명히 General Purpose 범용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 별것도 아닌 펑크1이라는 함수의 근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죠? 뉴턴은 얘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저거를 범용화를 시켜보자.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풋으로 한번 내가 근을 찾고 싶은 함수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그걸 ff라고 해보죠. 그죠? 그래서 인풋을 두 개를 만들었고 첫 번째를 함수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펑크1 자리를 다 ff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다 ff로 바꿔주세요. ff 여기도 ff 여기도 ff.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펑크1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공한 함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뉴턴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근을 찾아주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세이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골뱅이 펑크1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야말로 뉴턴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그거를 프로그래밍화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펑션을 한번 찾아보죠. 다른 펑션의 근을 한번 찾아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사인 함수를 볼까요? 자, 사인 함수는 재밌는 게 이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무지무지 많죠. 어디 있습니까? 파이에도 있고 0에도 있고 2파이에도 있고 3파이에도 있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디서 이니셜 개수를 출발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로 수렴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뭐 여기서 출발하면 1로 수렴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출발하면 1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sin 그 다음에 파이가 얼마예요? 3.14 어쩌고죠. 그러니까 그거의 반이 뭐죠? 그러니까 3.14니까 한 2.5에서 출발해 볼까요? 2.5. 자,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파이에 수렴을 했고요. 저게 정말 파이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한번 보죠. 와,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정확히 1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그냥 유효숫자 16개짜리까지 맞고 4번 만에 그 솔루션을 찾았다, 근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 해볼까요? 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14면 딱 반이 대충 얼마예요? 3.14니까 1.3.14, 57 정도 되겠다. 그죠? 57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거기서 살짝 비껴난 데서 한번 출발해 보죠. 1.58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처음에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완만하겠죠. 거의 지금 정점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출발은 1.58에서 했으나 그 다음 점이 저 멀리 어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러니까 파이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수렴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1.58을 한번 넣어봅시다. 와, 그랬더니 109.9557 레디안. 저게 도대체 몇 파인가 보니까 무려 35파이나 됐어요. 그죠? 굉장히 멀리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아무튼 우리가 이 펑션 핸들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함수의 인풋으로 값이 아니라 함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펑션 핸들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타이틀을 보니까 A Conflict of Names. 이름들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변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이름도 있고요. 또 그 함수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도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fn myNewton을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 이름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아무거나. 저는 그냥 쉽게 AA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저장할 파일명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다르죠. 자,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함수를 부르려면은 이 이름을 써야 될까요? 이 이름을 써야 될까요? 뭐 돌려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A를 한번 먼저 해봅시다. 똑같은데 여기를 AA로 한번 쳐봅시다. 자, 그랬더니 undefined function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못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를 fn myNewton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분명히 바꿨어요. 이름을 AA로, 그죠? 속에서. 근데 얘는 돌아갑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심지어 펑션 이름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에요. 얘는 가명일 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딱 치면 매틀랩이 무슨 짓을 한다 그랬죠? 매틀랩이 우리가 딱 저걸 치면 이제 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찾는다 그랬나요? 매틀랩 패스에서 찾죠. 근데 그 패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폴더가. 그죠? 그럼 이제 순서가 뭐냐면 위에서부터 제일 처음에는 이제 current 폴더부터 찾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스에 있는 폴더를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없고.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 파일 속으로?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을까요? 이 폴더에만 파일이 1000개가 있는데 그 파일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서 야, 이거 이름이 뭐야? 얘 뭐니? AA네?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파일 함수명과 이거를 저장하는 파일명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덜 헷갈리죠. 자, 아닌데 그러면 요 이름은 뭐냐면 전혀 의미 없는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안 봐요. 마치 우리가 요게 요 이름인 것처럼 부를 때는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함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수도 있고 펑션도 있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커맨드도 있고 파일명도 있고 다 이게 이름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AAA라고 치면은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몰라요. 변수 이름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파일명일 수도 있죠.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이면 우리가 m 빼고 요거 치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시뮬링크에서는 aaa.slx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 빼고 이렇게 치면은 그 파일이 불려져 옵니다. 매틀랩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인지 매틀랩에서는 이름만 보고 얘가 뭐라는 거 구별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 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철저하게 변수가 최우선순위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AAA를 딱 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변수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패스로부터 패스에 들어있는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 근데 그 패스는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랜드라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함수도요. 이거를 변수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다음은 우리는 망한 거예요. 3x5에 랜덤을 만들어줘. 그러면 못 만들어요. 왜? 랜드는 1인데 너 무슨 얘기니?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clear rand.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함수가 먹는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가 fn newton이란 거를 이게 파일명인데 이거를 변수 이름으로 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수입니다. 언제까지? 지우기 전까지는 변수다. 아시겠죠? 가끔씩 이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요,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클리어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보시더라고요. 저거 됩니다. 자, 근데 되는데 문제는
저거를 실행하고 나면은요, 이제 못 지워요. 클리어가 안 먹죠. 전혀 안 먹어요. 왜냐하면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가능은 하나 아무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conflict of names가 저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디버깅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약간 정량적으로 이렇게 그려본 게 코딩이 한 이 정도 걸리면 디버깅은 한 이 정도 걸린다. 저도 이제 그 대학원 때 프로그래밍을 무척 많이 했어요. 프로그래밍은 하게 못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완전 피폐해집니다.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은 이렇게 버그가 있잖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버그 때문에 그래요. 이제 버그를 못 잡으면은 잠도 안 오고 완전히 사람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디버깅이란 작업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때 그 포트란을 많이 썼는데요. 매틀랩도 쓰고 포트란도 썼는데, 자, 그 디버깅을 위한 디버거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다 그 랭귀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디버깅 작업이 이제 몇 번을 제가 시도를 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이 포트란 디버거를 한번 마음 잡고 공부해보리라. 자,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버거 소프트웨어 배우는 게요, 포트란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매뉴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백 페이지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럴 바에는 이걸 왜 배워? 그냥 변수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한 세 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매틀랩은 쉽다 그랬어요. 뭐든지 쉽다. 매틀랩에는 디버거가 제공되는데요. 제가 약간 거짓말 해가지고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5분이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매틀랩은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뛰어들면 됩니다. 그죠? 자,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버그라는 건 오류죠. 에러입니다. 에러. 우리 영어 그 수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 create is God. 그다음에 to err is human. 제가 항상 이 디버그 할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창조하는 것은 신이고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요, 이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서 프로그램을 짤라 그래도요, 버그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뭐 MS 윈도우에도 막 이렇게 가끔씩 떠들썩하게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야, 버그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파이가 이상하게 계산이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전문가들이 해도 오류가 반드시 생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잡는 작업이 디버깅이라는 거죠. 자, 근데 버그에는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제일 프렌들리한 버그는 뭐냐 하면은 그냥 문법적인 오류를 범해서 매틀랩이 바로 찾아주는 거 있죠. 뭐 너무나 쉽게 예를 들어서 사인 3레디안을 구하는데 오른쪽 괄호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에러가 친절하게 뜨죠. 그리고서 얘가 너 이거 아니었니? 하고 또 물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런 에러는 사실 에러 축에도 안 끼는 거죠.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어려운 버그가 뭐냐면요, 전혀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안 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값이 틀려요. 값이. 언제가 정말 지독한 에러냐면은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니까 괜찮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그 진짜 값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살짝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런 거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찾을까요? 누가 찾아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흔히 이제 ground truth란 말을 하죠. GT. 참값이 뭐냐. 그죠? 우리 자동차에서 이제 G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도대체 참값을 아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디버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요? 한 줄 한 줄 가면서 값을 내가 알고 있는 참값과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한 줄 한 줄 비교하려면 어떤 식이 돼야 될까요? 이게 루프가 순식간에 우리 막 지난 시간에 막 1억 번의 루프가 1초 만에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버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죠? 디버깅의 핵심은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변수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버깅에는 어떤 왕도가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시키고 한 스텝마다 사용자가 변수 값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디버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자,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디버깅은 코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 근데 그래서 디버깅은 결국 변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매틀랩은 태생부터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미콜론 at the end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빼버리시면 어때요? 다 보여주죠. 여러분 그게 그거 별거야 할지 모르시는데 C 랭귀지에서 한번 그런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요 덕지덕지 넣어야 됩니다. 한 3-4라인씩 다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디버깅 실컷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거 다 없애려는 그것도 일이에요.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근데 매틀랩은 요 세미콜론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값을 보여줍니다. 그거 굉장히 정말 좋은 기능이다.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디버깅 안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 재고 계실지도 몰라요. 분명히 저 양반 5분이면 된다 그랬는데 벌써 8분 지나서 이럴지 몰라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면 결국 버그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실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수를 안 하려면은 아주 가지런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의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딱 봤을 때 뭐 언더스탠드라기보다도 easy to read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읽기 편하게 하는 게 좋다. 물론 얘는 그 계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뭐 한 줄을 더 넣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죠. 하지만 그 계산 자체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에디터에 가셔가지고요. 이 bicycle 1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bicycle 1. 자, 저는 이제 그 대학원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 버릇이 뭐냐면은 주성문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넣었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넣습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몇 가지만 지켜줘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지켜줘도 이 프로그램을 읽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성문을 많이 넣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주성문들이잖아요. 주성문을 많이 넣어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주성문이 좋은 게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어떤 기능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help bicycle 1이라고 해볼게요. 자, help는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매틀랩의 빌트인 함수에만 적용이 되는 기능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짠 거에도 help를 할 수가 있어요. 자, help bicycle 1을 하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 보니까 help가 별게 아니고 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제일 앞에 있는 요 주성문들 거기서 퍼센트를 띄워주고 보여주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일 앞에는 우리가 어떤 걸 넣는 게 중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잘 넣어놓으면은 마치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헬프처럼 헬프를 치면은 딱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코멘트를 많이 넣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전 시간에 if, for, while이 있었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and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 사이의 애들은 뭐예요? 일종의 종속절이라는 거죠. 그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아니면 그 이터레이션 횟수가 있는 동안에 실행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네 칸을 띄어 쓰는 게 좋다. 뭐 꼭 네 칸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서 매틀랩은 기본적으로 if, for, while이 나오면은 이 인덴테이션이라 그러죠. 이 들여쓰기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얘는 얘의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게, 그러니까 매틀랩은 들여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파이썬은 end라는 게 없고요. 끝이 없죠. 그냥 무조건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명령어가 있어서 어디가 끝이라는 걸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그냥 들여쓰기 자체가 하나의 종속절을 의미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랭귀지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 라인을 많이 넣어라.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설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블랭크 라인을 넣고, 여기서도 이제 블랭크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빈 줄이죠. 만약에 제가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닥다닥 벌써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에는 수식 하나만 넣어라. 웬만하면. 물론 뭐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한 줄에 두 개를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복잡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는요, 이거를 출력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그 레터, 이제 종이가 덜 나오는 게 제 지상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용지 하나를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한 페이지씩 나오게 하고, 그 한 종이에 네 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깨알같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듬성듬성, 일단 눈이 편해야 됩니다. 디버깅을 잘 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좋다 하는 거죠. 아직 디버깅 안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요걸 보죠. 요거까지 하고 제가 디버깅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메인 바이시클 1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픈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메인 바이시클 1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본 그 바이시클 1이라는 함수를 부르는 메인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량이 얼마고 관성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량을 보니까 이게 2톤 좀 되죠, 차가. 그러니까 꽤 큰 차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뭘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종이 여러 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럭셔리 레벨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주 소형차도 있고 하면은 어떤 때는 요걸 값을 이제 바꾸고서 다른 차종을 시뮬레이션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요거를 요 네 줄을 한번 카피를 해보세요. 그대로 똑같이 바로 밑에다가. 자, 그 다음에 요 네 줄을 코멘트 처리를 하는데요. 자, 코멘트 처리를 할 때 일일이 한 줄 한 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에 컨트롤 R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R. 자, 앞에 퍼센트를 없애려면 거꾸로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R, 컨트롤 T. 되게 편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소형차를 이렇게 막 값을 바꾸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실행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럭셔리에서 컴팩트로 가지만 또 막 하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지워져 있으면은 또 막 뭐 문서를 찾아가지고 값을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려놓으면은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컨트롤 T로 풀어주고 요거를 컨트롤 R로 코멘트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코멘트, 언코멘트를 우리가 저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거 원위치 해놓읍시다. 이렇게 됐습니다.